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이클 서머스의 겨울의 벚꽃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우정,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2시의 산 위에 어둠이 공포를 불어넣었다. 해는 몇 시간 더 뜨지 않았고 아무도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고 불확실성, 공포, 벌레, 비로 얼룩졌다. 태풍 사만다가 도착한 첫 번째 끔찍한 몰락이었다. 그들은 숨에서 위스키를 맡으며 깨어났고 식욕 없이 먹었다. 시럽이 묻은 복숭아, 부서지기 쉬운 파운드 케이크, 끈적끈적한 갈색 콩, 이오지마에서 남은 음식 등 맛없는 배급이었다. 첫 빛이 나기 전에 기병들은 짙은 회색 숲과 굵고 날카로운 덤불에 가려진 쥐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처럼 가는 길이 비참했고 그들은 불평하며 메스꺼움과 배고픔을 느꼈지만 다가올 전투 전에 먹을 만큼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저녁비로 인해 부츠 아래에 축축하고 끈적끈적한 진흙층이 형성되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전투 현장으로 향했고 전날의 상처로 생긴 딱딱한 딱지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지 컴퍼니의 1. 이 소대에 남은 34명은 0400까지 서쪽 경사면을 오르다가 서머세트 중위가 대열을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황혼 무렵 협곡과 적이 점령한 지형 너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머셋 중위는 분대 지휘관을 소환하여 반대편 경사면에 있는 고지로 가는 길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대대의 예비군은 산기슭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보였습니다. 작은 붉은 불개미와 플라스틱 장난감 지프의 형태없는 군집이 3일 전에 출발한 곳과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지 중대의 1소대와 2소대와 대대의 최전선 사이에는 무장한 북한군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피어스 상사, 분대를 데리고 협곡을 건너 아래쪽에 있는 네 그루의 나무로 이동하고 반대쪽 경사로를 올라가세요. 건너면 어모 사격을 배치하세요. 가장자리에 도착하면 신호를 보내세요. 이제 나머지 여러분은 어모 사격을 배치하여 이동을 보호하세요. 재개분대는 15피트 뻗어서 각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협곡의 벽은 가파른 45도 경사로 평평해졌고 느슨한 바위, 셰일, 바위가 박힌 젖은 대각질 토양은 더 위험했습니다. 발이 헛디딘 첫 번째 사람인 카터 사병은 80파운드짜리 배낭과 카빈총을 옆으로 구르며 수직벽을 따라 100피트 떨어졌고 탄약과 장비가 경사를 따라 위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멈춰, 잭이 명령했다. 퍼킨스와 썬더볼트, 엉덩이를 들고 카터가 장비를 가져오도록 도와줘. PFC, 카터는 잔해에서 일어섰고 오른쪽 팔꿈치가 심하게 다친 것을 제외하고는 괜찮아 보였다. 팔꿈치는 바위에 덩굴뼈가 부딪혀서 무게가 전부 나가면서 넘어진 충격의 대부분을 받았다. 조심해야지. 카터가 소리치며 고통에 몸을 움츠렸고 셔츠 소매에서 피가 떨어지며 배낭에 다시 올랐다. 군인들은 조심스럽게 방향을 바꾸고 돌고 가파른 지형을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가까운 네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좀 가져와야겠어요. 상사님, 카슨 사병이 소리쳤다. 좋아요. 잠깐 물을 마시고 그런 다음 가장자리로 가서 물을 빠르게 흔들어 보죠. 잭이 명령했다. 부서지기 쉬운 발목까지 차오르는 셰일은 마지막 400피트까지 반대편 가장자리까지 올라가는 마지막 스크램블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세 걸음의 거대한 걸음을 요구했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남자들의 허벅지는 타들어갔다. 마침내 반대편에서 그들은 지쳐서 쓰러졌고 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졌고 더러운 녹색 카키색 바지를 통해 끈적끈적한 땀이 쏟아졌다. 잭은 전방 지형을 관찰했지만 적의 진지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서머셋 중위에게 강을 건너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머셋 중위의 행렬은 독이 있는 킹코브라처럼 수백 피트나 뻗어 있었고 기관총, 카빈총,
박격포, 무반동총, 수류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발이 헛디뎌서 욕설과 소총, 탄약을 경사면 위아래로 버렸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중위가 지형을 조사하는 동안 남자들은 산등성이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거짓 봉우리가 반마일 위쪽 경사면에 있고 쥐의 진짜 정상은 반마일 더 넘어 있는 또 다른 손가락 산등성이에 놓여 있어 북한군의 진지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정확히 오전 7시에 존스 대령의 15분 해군 및 155mm 포병 준비가 시작되었고 산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포병대는 적의 최전선 위치의 대략적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능선의 약 4분의 1마일 위쪽 경사에서 시작하여 능선 아래쪽 경사로를 거쳐 정상까지 이어졌고 존슨 소령은 포병대를 조준했습니다. 키어스, 공격 대형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가라 서머시 중위가 명령했습니다. 1소대는 뒤에서 20야드를 따라가서 지원 사격을 가하라. 잭은 6인조 분대를 고양이처럼 공격 대형으로 천천히 전투 현장으로 이동시켰고 땅에 낮게 걸으며 벙커, 여우굴, 함정, 저격수를 찾기 위해 모든 지형 세부 사항을 살폈습니다. 서머셋 중위와 이 소대는 협곡 안에 남아 지원 사격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6인조 공격 및 사격 지원팀은 포병대가 사격을 멈추자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12대의 P-51 머스탱이 낮은 곳에서 비명을 지르며 500파운드의 나팜탄을 투하하여 사악한 불길의 벽과 질식하는 연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축복받은 어머니, 썬더볼트 윌리는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면서 지나가는 끔찍한 포효 소리 위로 소리쳤고 그 뒤에는 지옥불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불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PFC 카터가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중얼거림은 그만하고 흑이나 그리고 쿠크의 주의를 기울여라. 알프레드 카슨 일병이 잔인하게 소리쳤다. 입 닥쳐. 카슨 퍼킨스는 혐오스러워하며 말했다. 썬더볼트와 카터가 카슨을 막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격 및 활력 지원팀은 불타는 네이팜탄의 덮개 아래 서둘러 올라갔다. 임박한 전투는 엄청난 아드레날린 파동을 일으켰고 지형의 이상에 대한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람의 돌진이나 기관총 사격에 미친 듯한 딱딱거리는 소리와 같은 2차 감각은 둔화되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능선 위로 올라가는 북한군 3명이 남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2명은 마른 체형이었고 세 번째는 굵고 고무 같은 팔을 가진 덩치가 큰 체형이었으며 얼굴은 모두 젊고 더러운 농부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외모의 치명성은 볼트 액션 카빈 2개, 러시아식 트림총, 그리고 6개의 스틱 수류탄을 제외하고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었다. 잭은 M1을 들어 리더의 가슴을 겨누었다. 두군이는 남자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의 조각을 찾기 위해 서로를 살폈다. 북한군은 고무 같은 팔을 가진 뚱뚱한 남자였으며 치명적인 소련제 트림총을 들고 있었다. 그는 여름 녹색 군복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더러운 면에서 잭의 군복과 맞먹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슬픈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의 가난한 농업인의 무의식적인 눈이었고 갈등, 노동, 기근만을 알고 있었다. 잭은 방아쇠를 당겼고 그 남자의 가슴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카터 일병이 카빈총으로 2번째 남자의 이마를 쏘았고 마른 남자는 헝겊 인형처럼 쓰러졌습니다. 3번째 북한군은 소총을 떨어뜨리고 그가 온 능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카슨과 퍼킨스가 그의 등을 쏘았고 그는 땅에 쓰러져 마비되어 죽어가고 있었고 몇 초 전에 그가 나타났던 곳에서 불과 몇 피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북한군과의 갑작스러운 조우 이후 잭은 나머지 소대를 강력하게 손짓해 앞으로 나아갔다. 공격 및 활력 지원팀은 적이 나타난 지역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산 건너편에서 잭은 북한군의 서쪽 측면을 지탱하는 수백 피트 아래쪽의 적 벙커 3개를 발견했고 진군하는 미군 보병에게 기관총을 쏘고 있었다.
탄화되고 훼손된 시체 12구가 열린 참호에 누워 있었고 벙커 주변에 흩어져 있었으며 시체는 여전히 napalm탄에서 연기를 뿜고 있었다. 서머시 중위는 벙커를 덮기 위해 경기관총 한 쌍을 설치했다. 이전처럼 공격 및 화력 지원 분대를 2개로 나누세요. 피어스, 당신은 공격 분대를 지휘하세요. 서머셋 중위가 명령했습니다. 유진, 너는 12명으로 구성된 화력 지원팀을 이끌게. 공격팀은 M1 소총, BAR 2개, 자동 카빈총, 수류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그의 조수인 레니 타나카 일병은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M1 소총을 챙겼습니다. 바로 뒤에서 남자들은 경기관총, BAR, 자동 카빈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잭은 각 측면에 BAR 병사를 배치했고 공격선은 50피트 뻗어 있었고 잭과 퍼킨스는 걸어가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사병 라이센더 카터, 엘프리드 카슨, 마이크 헤세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화력 지원 분대는 30야드 뒤로 기동했고 무기는 비슷하게 강력한 펀치를 가했습니다. 팀은 적의 벙커를 향해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고 경사면에서 발사되는 적의 기관총의 사나운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잭과 퍼킨스가 벙커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은 네이팜탄에 여전히 타들어가는 시체들로 뒤덮인 4피트 깊이의 통신 참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은 끔찍한 찌푸림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피부는 쇠고기 육포처럼 벗겨지고 있었다. 그들은 안에서 2개의 탄 시체 위를 고양이처럼 걸어갔는데 갑자기 북한군 한 명이 미국인의 존재를 모른 채 트림총을 들고 나타났다. 잭과 퍼킨스는 소총을 들어 올렸다. 북한군은 공포의 진려 위를 올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지만 마이크 헤세 상병이 그의 오른쪽 눈을 쏘았고 그의 두개골에서 야구공 크기의 파편이 날아갔다. 더 많은 북한군이 벙커에서 쏟아져 나와 트림총과 수류탄을 휘두르며 나왔다. 공격대는 BAR와 M1 사격으로 4명을 사살했고 다른 사람들은 안으로 달려들었다. 썬더볼트 윌리는 중앙 벙커로 돌격하여 2개의 수류탄을 슬렛에 던져 안에 있던 병사들을 파괴했다. 북한군은 나머지 2 벙커에서 공격팀에게 기관총 사격을 역전했습니다. 다른 여러 적군은 버프건을 들고 경사로를 따라 도망가 요새화된 위치 뒤에서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화력지원팀과 이 소대에 배치된 무기는 기관총을 침묵시키기 위해 2 벙커를 맹렬한 자동 무기 사격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벙커 뒤에 위치한 북한군은 공격팀에게 수류탄을 던졌고 그중 하나가 마이크 헤세와 카슨 사이에서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인해 마이크 헤세의 가슴에 파편이 날아가 그는 즉사하고 카슨 일병은 발에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M1 소총을 3번째 벙커로 겨누고 수류탄을 발사했는데 그 수류탄은 열린 슬렛을 관통해 폭발했습니다. 북한군은 잭과 썬더볼트 윌리가 수류탄을 들고 달려와 생존자들을 죽일 때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벙커의 경사면에서 폭발음을 들은 북한군은 미군 쪽에 수류탄을 일제히 던졌습니다. 지원팀도 돌아와서 한 남자의 다리를 날려버렸고 그 결과 더 높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은 수류탄을 3개 더 던졌고 3번째 수류탄은 일병 레니 타나카의 오른팔과 얼굴에 파편을 날렸습니다. 의무병 페드로 라미레스가 달려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트림총이 그의 배와 허벅지를 찔렀고 그는 타나카 옆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을 부르는 비명소리가 이제 시끄럽고 난폭한 소총 사격 소리, 자동 무기 소리, 쿵쿵거리는 수류탄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한편 이번 벙커 안에 있던 북한군은 벙커 아래쪽의 통신 참호 안에 경기관총을 설치하여 화력 지원팀의 왼쪽 측면을 향해 연발 사격을 가했다. 키시먼과 딕슨 일병은 즉사했고 총알이 BAR 소속인 윌콕스 상병을 맞춰 오른쪽 어깨를 중상을 입혔다. 수류탄, 기관총, 자동 소총 사격이 점점 더 격렬해지면서 사악하게 앞뒤로 오갔다. 왜 그놈들이 우리 위에 수류탄을 던지고 있지? 퍼킨스가 헐떡이며 미친 듯한 눈으로 통신 참호에 몸을 낮게 웅크리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요. 썬더볼트가 헐떡이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썬더볼트, 퍼킨스와 나에게 수류탄을 줘. 그리고 공격팀으로 돌아가서 이 소대 위치로 후퇴하라고 명령해. 너와 퍼킨스는 어때? 그놈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 그들이 주의를 빼앗긴 사이에 우리는 남은 벙커를 날려버릴 거야. 이 소대로 돌아가면 중위에게 우리 계획을 말하고 우리가 서둘러서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사격을 멈추게 해. 예, 장군님, 썬더볼트가 말하며 천천히 4피트 깊이의 참호를 따라 돌격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돌격대는 약 100피트 떨어진 곳에 엄폐해 있었다. 잭과 퍼킨스는 능선을 따라 있는 공격팀의 집중적인 지원 사격과 이 소대의 사격선을 이용해 살아남은 벙커에서 30피트 떨어진 곳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기다리면서 남자들이 철수할 때까지 기다리죠. 잭이 말했다. 벙커를 어떻게 공격하고 싶은가? 퍼킨스가 땀을 흘리고 헐떡이며 공포에 떨면서 물었다. 이 소대가 사격을 멈추면 우리는 돌격할 거야. 그리고 수류탄을 터뜨리면 반대편으로 기동해서 뒤쪽에서 경사로 아래로 놈들을 쏠 거야. 잭이 말했다. 잭과 퍼킨스는 2개의 수류탄 핀을 똑바로 세우고 남자들이 능선에서 이 소대의 맹렬한 사격을 보호하며 철수하는 것을 기다렸다. 그런 다음 북한군이 완전히 점령되자 그들은 참호 안으로 낮게 기어들어가 불과 20피트 떨어져 있었다. 북한군은 능선을 따라 자리 잡은 이 소대와 함께 맹렬한 자동 무기 사격을 계속했다. 젠장, 이 소대가 아직 사격을 멈추지 않았어? 썬더볼트가 맞았거나 빌어먹을 명령을 내리는 것을 잊었을지도 몰라. 퍼킨스가 잭의 피 묻은 부츠 밑창에 대고 말하며 회색 뇌가 퍼킨스의 이마에서 몇 인치 떨어진 트레디에 끼어 있었다. 아니,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잭이 소리치며 대답했다. 그럼 썬더볼트가 후퇴하면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죽으면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모를 거야. 이 소대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냥 기다려. 당황하지 마. 그들이 총격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서 벙커를 재점령할 거야. 그러면 녀석들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잭이 큰 소리로 속삭였다. 바로 그때 이 소대의 총소리가 멎었다. 가라, 잭이 명령했다. 두 남자는 참호에서 뛰어내려 벙커로 돌진하여 틈새로 수류탄을 던지고 납작하게 쓰러지고 몸을 벽에 밀착시켰다. 두 수류탄이 안에서 큰 소리로 폭발했고 무릎을 꿇고 벙커 위로 추가 수류탄을 던졌고 기관총이 경사로를 향해 발사했다. 이 수류탄들이 폭발한 후 그들은 벙커 뒤쪽으로 기동하여 M1 소총으로 경사로를 따라 적을 공격했다. 북한 기관총수는 수류탄 폭발로 쓰러져 죽었지만 반대편에 있던 조수 기관총수는 급히 총을 돌려 벙커에 총알을 퍼부었다. 퍼킨스는 즉시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기관총수를 교차 사격에 투입했다. 지금 잭이 소리쳤고 퍼킨스와 잭은 노출된 기관총수와 교전하여 목에 총을 쏴서 그 남자를 죽였다. 그러고 나서 기관총을 끄고 잭은 조심스럽게 참호로 향했다. 퍼킨스, 나를 보호해. 잭이 소리쳤다. 난 망했어. 퍼킨스가 소리쳤다. 얼마나 심각한가? 잭이 비명을 지르며 퍼킨스를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퍼킨스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의 손은 그의 내장을 감싸고 있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